자, 안녕하세요. 오늘 사회입니다. 사회고요. 우리가 이번에 하고 있는 단원이 큰 이단원. 큰 이단원은 뭐야? 인권 존중과 정의로운 사회에서도 우리가 바보야. 인권 존중과 정의로운 사회에서 법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어떤 걸 했냐면 일상생활에서 법을 한번 찾아보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법의 역할을 한번 알아봅시다 라는 파트를 한번 배워볼게요. 교과서는 별로 안 돼요. 120쪽에서 122쪽까지 이렇게 3쪽 정도만 간단히 해보면 됩니다. 이 아주머니 표정이 별론데 한번 보자. 민지는 가족들과 외식을 하러 갔다가 그 음식점 종업원이 부당한 일을 겪은 것을 봤어요. 민지는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그 일이 계속 생각났어요. 야, 이분 생긴 건 예쁘게 생기셔가지고 오늘 장사가 안 되었으니 이만큼만 받아. 야, 나빴네. 아주머니 일단 마스크를 쓰시고 말을 하지 마세요. 나쁘다 나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하면 맴매할 거야. 맴매. 이 아주머니 나빴어. 약속한 만큼이 아니잖아요. 기관에 신고하겠어요. 그랬어.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근로계약서를 체결을 하거든요. 어느 업체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 근로계약서 같은 걸 체결하는데 근로계약서 안에는 얼마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었으니 이만큼 받아라고 하는 건 안 되는 거지. 맴매 맞는 거야. 음식 종업원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받아야 돼요. 그렇죠? 자신의 이익만 지금 근심 걱정이 가득하지. 막 눈물이 막 나올 것 같지. 눈물이 막. 그렇지?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해 다른 사람이 일한 대가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며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다. 우리 사회는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안정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자 법을 만들었으며 사회 질서를 유지한다. 개인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고 문제가 발생했을 땐 법에 따라서 맴매를 해주죠. 여러분들이 법의 힘을 크게 느꼈다 이런 게 있나요? 법의 힘, 법의 파워, 법 파워를 느꼈을 때가 있어요. 이게 큰 범죄를 저지르면 감옥에 가죠. 이런 거 주변에서 본 적 없겠지, 그렇지? 근데 이제 TV에서 나오잖아. 그러면 그런 거 보고 막 예를 들어서 교통 규칙을 어기면 벌금이 나오죠. 선생님 같은 경우에 과속 카메라를 어긴 적이 있습니다. 벌금 되게 비싸요. 정신없이 달리다가 못 본 적이 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런 거를 봤을 때 이게 법이 있구나라는 거죠.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개인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법이 개인의 생명이나 재산 등을 보호해 우리는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그렇죠. 개인의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해주는 소방관 아저씨나 아니면 경찰 분들이 이제 그렇게 해주는 거죠. 법에 의해서. 그리고 개인 간에 발생한 분쟁을 해결해 준다라는 거예요. 법에서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잖아. A라는 친구가 있어. A라는 친구가 있는데 B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대섭이니까 대섭이가 달세뇨한테 돈을 빌려갔어. 얼마를 빌려갔냐면 선생님이 돈이 없어서 얼마를 빌려줬냐면 20원을 빌려줬어. 무려 20원을 엄청 큰 돈이죠. 빌려줬는데 대섭이가 뭐라 그랬냐면 한 달 뒤에 갚을게 라고 했어. 근데 이렇게 그냥 빌려주면 효과가 없어. 뭘 써야 돼. 빌려줬다는 증서를 써야 된단 말이야. 근데 한 달이 지나도 대섭이는 달세뇨한테 돈을 갚지 않았어. 나쁜 사람이야. 맴매해줘야 돼. 맴매. 근데 웃고 있어? 이 자식이? 웃는단 말이야? 웃으면 안 되지. 달세뇨는 울고 있을 텐데. 이대섭이 돈을 갚지 않았어. 그럴 경우에 이제 법원에 고소를 해서 개인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법으로 해결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잘못된 것 같은 경우에 고치는데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개인정보를 보호해주는 경우도 있죠. 원래는 병원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다 수집을 했거든. 근데 이제는 병원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고쳤어. 그래서 개인정보를 보호해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오늘 좀 재미없는데? 약간 원래 이게 사회가 이번 파트가 그렇게 재밌진 않은데. 또 법은 사고나 범죄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며 사회 질서를 유지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보호하며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줘요.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해주는데 다 법으로 정해놓은 거야. 그렇지? 학교 앞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이니까 30km/h로 달려야 한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단 말이죠. 그리고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준다. 만약에 법에 의해서 행하는 이런 경찰관 분들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겠지. 그리고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거를 이제 적발을 하는 거야. 그래서 환경 파괴와 오염을 예방해. 여기 보면 과태료 대상 이렇게 돼 있지. 잘못 버리면 매매매매 맞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환경 파괴와 오염을 예방해 준다. 만약에 또 대섭이가 집에서 방구를 모았어. 방귀랑 똥을 모았어. 방귀랑 똥을 모아서 얼만큼 모았냐면 한 200톤을 모은 거야. 방귀랑 똥을 200톤을 모아서 어떻게 했냐면 바다에 무단 방류했어. 방구랑 똥을 200톤을 모아서 바다에 무단 방류했으면 이 대섭이는 어떻게 될까? 대섭이는 뭐 그렇게 이제 환경 파괴의 주범으로 잡혀서 이제 경찰에 잡혀가겠지. 삐용삐용 해가지고 매매매 맞겠지. 이런 거 다 어떻게 누가 해주는 거야? 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법이. 만약에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 대섭이가 바다에다가 방구똥 200톤을 방류하겠지. 그러면 이제 바다 더러워지고 우리 살기 너무 어려워지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법에서 막아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법이 필요할 때 선생님 지난번에 한 번 얘기했지만 층간소음 이거 되게 중요하죠. 층간소음 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애들 뛰어다니는데 조금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집인데 뭐 어때요? 막 이런 얘기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문제 중에 개인정보 유출 이런 거라던가 아니면 또 학교 폭력 문제라던가. 글씨가 왜 이래? 학교 폭력 문제. 예를 들어서 대섭이가 자꾸 때리는데 학교나 법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나의 권리를 침해당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 얘기죠. 그리고 또 저작권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저작권 문제.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만들고 있는 이 달색료 필름의 영상이 아무런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로,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유튜브에는 열려 있으니까 유튜브에서는 되게 편하게 볼 수 있지만 이거를 누가 내려받아서 다운받아서 그냥 불법으로 어디 틀어주고 그런다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저작권의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작권의 문제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굉장히 일반적인 법에 관련된 문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 하나만 얘기를 해주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이 있어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이 있는데 어떤 법이 있는지 한번 선생님이 컴퓨터를 켜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볼게요. 컴퓨터를 보고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회보장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사회보장법. 여기는 이런 거 나오네. 사회보장기본법 이런 거 나오네요. 사회보장기본법 이런 거 나오는데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 정책의 수립, 추진과 관련 제도를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우리께서 어제도 봤지만 저번에도 봤지만 정의 먼저 하죠. 사회보장, 사회보험 이런 거를 먼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어떤 걸 해야 되는지
보면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 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가 있고 그리고 또 외국인에 대한 적용도 있어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상호주의라는 것은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대해주냐 뭐 이런 것이죠. 그리고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어쨌든 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뭐 이런 것이죠. 그리고 사회보장급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힘든 집들을 위해서 나라에서 돈을 내주는 거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의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그러니까 막 잘 사는 사람한테 도와주는 게 아니죠. 그리고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고요. 우리 집이 힘들다고 하면은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사회보장위원회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민간의 참여, 사회보장. 자 여기 보면은 어떤 얘기가 있냐면 사회보장 비용의 부담은 각각의 사회보장 제도의 목적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부분이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나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전문 인력, 그걸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거예요. 전문가들을 키우는 거죠. 여러 가지 이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법으로 되어 있죠. 선생님이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건 뭐가 있냐면 이제 노동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하나 얘기해 주고 싶은데요. 노동법. 자, 노동법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뭐 할까요? 선생님이 보여준 근로기준법 할까요?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 경제 발전을 꾀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계속 정의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근로조건 여기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근로조건의 결정은 근로자와 사용자라는 건 사장님을 말하는 거야.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해 결정한다. 그리고 준수한다. 근로조건을 준수한다. 균등한 처우. 그러니까 남녀 평등을 하지 않는다 이거지.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이나 신앙이나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인해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강제 근로를 할 수 없다.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이렇게 해서 부당하게 이렇게 일하게 할 수 없다. 때리면 안 돼. 폭행하지 못합니다. 뭐 이런 내용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도 이제 나중에 어른이 되면 사회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면 아까 그 오늘은 이것만 줄게 하고 얘기했던 아주머니 있잖아.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사용자는 근로 불이익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근로 조건을 할 때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하기로 했어요. 근데 내가 아프단 말이야. 내가 아파서 하루를 빠졌어요. 그러면 하루 8시간 정도를 빠지겠지. 그럴 경우에 너 빠졌으니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내. 이런 계약을 체결하면 안 된다 이거야. 굉장히 어쨌든 좋은 금액이죠. 좋은 조건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잘 지켜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나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다음에 징벌을 하지 못한다. 정당한 이유가 없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또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 제한은 뭐냐면 회사가 힘드니까 너 이제 그만해 일해주고 나가 이런 거 못한다는 거야. 그죠? 이런 거가 이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오케이, 다시 교과서로 넘어와서 오늘은 법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봤어요. 우리 법에서 하는 역할은 뭐가 있다 그랬어요? 법에서 하는 역할은 먼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해 주고요. 그리고 또 사회 질서를 유지해 줍니다. 사회 질서를 유지해 주고
두 개네, 두 개.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안정된 사회를 유지하는 그런 게 있다는 것을 꼭 알아두면 좋겠어요. 선생님 어버버 하고 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